회혼의 밤? 에글라타운에 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이 편지는 분위기를 띄우려는 장난인 걸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걸까?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 때문에 기절할 것 같아. 잠시 피해서 숨을 쉬어야겠어. 왠지 안에서까지도 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주파수 오염이 있어. 그 편지 때문이야. 어지러우니까 괜히 졸리네. 난 먼저 잘게. 무슨 일 생기면 그때 깨워줘. 이 꺼림칙한 주파수의 편지 때문에 나와 포포까지 영향을 받게 됐어. 에글라타운에 가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종소리가 울리면 망령들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어서 가면을 쓰고 유령들 사이로 몸을 숨기시죠. 혹시 회혼의 밤에 참석하러 오셨나요? 1년에 단 한 번뿐인 회혼의 밤. 이날만큼은 유령들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고 사람들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오늘 밤 함께 노는 이가 사람인지 또 다른 존재인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죠. 별 반응이 없네요. 별로 안 놀라우신가요? 그럼 좋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회혼의 밤은 1년에 한 번씩 에글라타운에서 열리는 망령을 추모하는 축제입니다. 이날이 되면 사람들은 요령 분장을 하고 기념 행사도 하고 다음은 뭐였더라? 제대로 외우질 않아서 다음에 할 말을 까먹었네요. 이왕 오신 김에 한번 참가해 보세요. 잊지 말고 가면도 준비하시고요. 이런 가면도 괜찮나요? 오, 새로운 월계관을 쟁취한 자시군요. 당연히 가능하죠. 월계관을 쟁취한 자는 주체자와 같은 권한을 가진 분이니까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거든요. 칸타렐라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또
만났네. 귀하신 월계관을 쟁취한 자께서 왜 이런 유령들이 가득한 곳에 나타나셨을까? 높은 하늘에 있다 보니 지옥의 절경을 보며 망령들과 함께 놀고 싶어졌나 봐. 난 원래 심해의 유령이라 망령들과 함께 있으면 기쁨을 느끼거든. 응? 당신도 오라니? 회온의 밤이잖아. 소원을 이루지 못한 유령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도움을 청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유령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이승의 무고한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는 건 좋지 않지만 말이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연히 유령과 얽힌 사람이 못다한 원한을 풀어준다면 그 영향을 없앨 수 있을 거야. 만남은 곧 인연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유령의 원한을 풀어주는 건 어때? 참, 너는 처음 참가하는 거지? 괜찮아. 내가 조금씩 가르쳐 줄 테니까. 함께 잊지 못할 밤을 보내면서. 회온의 밤은 추모를 위해 시작된 날이야. 매번 망령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열리지. 오늘 밤의 주제는 바로 유령 소녀야. 어두컴컴한 바다에 삼켜진 순백의 소녀. 두려움으로 인해 찢겨나간 영혼과 육체. 영혼은 해안을 떠돌고 육체는 바다 아래에서 침묵을 지킨다. 절망과 무기력에 갉아먹혀 부풀어 오른 소녀는 결국 허무의 괴물이 되고야 만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거든. 살짝 구운 굴과 양갈비를 맛보는 느낌이랄까? 칼로 썰면 붉은 육즙이 배어나오는 별미처럼 말이야. 오, 우리 서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걸?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제와 관련된 3가지 수수께끼는 회온의 밤의 노점에 흩어져 있어. 이 노점들은 소리 없이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져서 악마가 운영한다는 소문도 있지. 물론 이 세상에 악마 같은 건 없지만 말이야. 뒤틀린 주파수, 그리고 악마를 가장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사람들만 존재할 뿐이지. 그들과 거래할 때 돈 같은 건 당연히 필요 없어. 그들은 타인의 욕망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투영해 요구하거든. 뭐 괜찮은 규칙인 것 같아. 모든 걸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좀 재미없을 테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모든 수수께끼를 모으고 그 해답을 찾아 유령 소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은 주최자에게 비약을 얻을 수 있어. 어떤 비약이든 전부 가능해. 돌을 금으로 만드는 것부터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것,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뭐든 줄 수 있다나? 의심되는 건 자신의 손으로 직접 풀어보는 것도 일종의 즐거움이지. 그리고 내가 아는 넌 조금의 의심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잖아? 오직 너만이 닿을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야. 난 마침 세상에 둘도 없는 비약을 원하던 참이었거든. 약이라는 건 들어가는 재료와 다리는 순서가 중요해. 물론 약을 만드는 사람의 기술과 감정도 아주 중요하지. 너와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약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게 비약이든 독약이든 전부 너랑 같이 탐구해보고 싶어지네. 영혼을 바쳐라, 육체를 바쳐라, 모든 걸 바쳐서 헤매는 혼 불러오라. 두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인가? 아니면 그 무엇도 두 사람의 무한한 욕심을 채울 수는 없을 것인가? 넌 항상 이런 농담을 잘한다니까. 나는, 내 친구는 욕심이 없어. 우린 단지 유령 소녀의 첫 번째 수수께끼를 얻어서 순조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것뿐이야. 너도 알겠지만 때로는 작은 물고기도 성대한 잔치에 훌륭한 에피타이저가 될 수 있으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 아무리 조촐한 에피타이저라도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와 맞바꿔야만 하지. 예를 들어 말하는 빵이나 물과 섞이는 기름, 아니면 피살리아의 그 비밀스러운 과거라든지. 오, 나만을 위한 월계관을 쟁취한 자의 연주라고? 당연히 영광이지. 탄생의 요람과 무덤, 영원한 산과 바다, 타오르는 생명의 소리라. 그야말로 생명의 노래를 자아내는군. 세이렌의 노래보다 더 마음을 움직이는 선율이었어. 난 지금까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적이 없지. 잘 들어. 첫 번째 수수께끼는 바로 세이렌의 노래야. 옛날 옛적 한 무리의 소녀들이 세이렌의 노래를 따라다니며 마을을 떠났다. 산 꼭대기에 박아놓은 왕관을 향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를 향해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주제 유령 소녀의 첫 번째 수수께끼야. 그리고 이 마음에 천상의 소리를 위해 내가 간직해온 물건을 바치도록 하지. 이 오르골을 가져가도록 해. 이미 시간의 먼지에 침식됐지만 그 선율이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줄지도 모르니까. 방금 저 사람 조금 오버한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월계관을 쟁취한 자의 연주를 듣는 건 리나시타 사람들에게 있어 신의 축복과도 같은 영광인걸. 오르골도 네 연주를 듣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흥얼댈 거야. 말을 듣질 않네. 누군가가 성대를 잘라내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만든 거구나. 위에서 보니까 꼭 사과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네. 커다랗고 둥근 사과 같아. 마멘이 에피타이저에 더해서 달콤한 식전주까지 한 잔 대접해준 셈이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아. 두 번째 수수께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당신들이 왜 왔는지 알고 있어. 뚜렷한 통찰력과 강한 기백 없이는 먹다 남은 찌꺼기만 얻게 될 거야. 그걸로 잡탕 한 그릇 정도는 끓여줄 수 있어. 잿더미와 함께 먹으면 딱이겠지만. 물고기 밥으로는 괜찮겠네. 그래도 그런 건 식탁에 내지 않는 게 좋겠어. 내 옆에 있는 이 귀한 친구는 세상의 모든 산의 진미나 가장 신선한 사과와 어울리는 사람이거든. 그렇다면 시도해 보든가. 가장 신선한 사과를 찾길 바라지. 하나 골라봐. 과연 어떤 사과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숨기고 있을지. 이걸로 할게. 역시 독약 칸타렐라의 눈을 속일 수는 없군. 소문대로야. 이 행운은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이번에야말로 메인 디시지. 자, 두 번째 수수께끼는 빨간 사과야. 탐스럽고 빨갛게 윤이 나는 사과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소녀들. 그런데 왜 사과가 바다에 있을까? 행운일까? 불행일까? 어느 쪽이든 당신들이 맛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리나시타의 사람들은 종종 코인 던지기로 점을 보곤 해. 앞면이 나오면 행운과 신을 따르는 것을, 뒷면이 나오면 불행과 신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하지. 이 코인의 인형들이 얻은 것은 행운일까, 불행일까? 마지막 수수께끼가 우리에게 힌트를 줄지도 몰라. 이 많은 인형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 이 인형은 눈이 맑고, 그 인형은 코가 오똑하고, 저 인형은 입술이 예쁘고. 아니, 안 돼. 이건 좀 더 못생겨야지. 나보다 예쁘면 안 되니까. 아이 참, 다 예쁜 것 같으면서도 또 안 예쁜 것 같고. 이 인형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예쁜 것 같아? 행운의 빨간 모자. 맞아. 신을 따르는 게 현명한 선택이니까. 좋아. 신을 따르는 한 행운은 자연스럽게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야. 메인 디시 다음에 나올 디저트와 포춘 쿠키는 내가 대접하도록 할게. 세 번째 유령 소녀의 수수께끼는 바로 페도라야. 소녀는 빨간 무용 구두를 신고 사는 화려한 페도라를 골라 피날레를 장식할 준비를 했다. 자, 수수께끼는 전부 드러났어. 펄펄 끓는 마녀의 가마솥에서 정답을 찾아내고 비약을 얻을지는 이제 너희한테 달려있는 거야. 수수께끼가 물고기 떼처럼 바다로 흘러들어왔네. 하지만 지금은 해초들 사이에 얽혀있는 상태야. 이 해초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부품이 빠진 채 오랫동안 먼지투성이가 된 오르골, 특이한 톱니바퀴가 달린 행운의 코인, 그리고 빨간 모자를 쓴 인형. 요즘 물건들은 아니야.
지금의 오르골은 이런 구식 톱니바퀴를 쓰지 않으니까 어쩌면 과거의 시간 속에서 몰래 도망쳐 나온 것들일 수도 있겠어. 어린 시절 난 저택의 공허한 시간을 흘려보내기 위해 정교하고 복잡한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곤 했어. 아직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아니, 분명히 기억해. 좋아. 이제 이 녀석이 노래하고 춤을 추려면 월계관을 쟁취한 자의 연주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공연 시작. 방금 그건...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데 탁 트인 곳을 찾아서 좀 쉬어야겠어요. 미안. 내가 경솔했네. 가뜩이나 편지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유령이 가득한 곳에 오래 머무르기까지 했으니까 무리가 왔을 거야. 지금은 푹 쉬어야겠어. 여기서 가까운 곳에 테살레오 해저 산맥이 있어. 내 저택에 가서 휴식을 좀 취하자. 내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들을 알고 있거든. 네가 편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좀 괜찮아졌어? 갔다 온 따개비 잎을 으깬 다음 비올라카즙과 바다 오크라 점액을 배합하고 거기에 바다 사과즙을 더해서 유리병에 숙성한 거야. 이 귀여운 아이들은 모두 화원에서 정성껏 키운 거야. 그 다음 직접 내 손으로 따고 선별한 다음 배합하지.
독이 있는 꽃들이 서로 뒤엉키고 그 즙이 섞이면 독은 악몽과 함께 사라지고 부드러운 향기가 달콤한 꿈을 불러와. 안심해. 맛있고 안전하니까. 마시고 푹 쉬어. 아직 너에게 걸린 저주를 완전히 풀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겠어? 꽃을 돌볼 시간이거든. 사과, 바다의 사과, 바다 사과? 붉은 해파리, 페도라. 수수께끼 속 페도라에서 소녀가 머리에 쓰려고 하는 건 독이 있는 붉은 해파리라는 건가? 유령 소녀는 역시 피살리아 가문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빨리 칸타렐라를 찾아서 직접 얘기해줘야 돼. 이 깊은 곳까지 찾아냈다는 건 네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겠네. 이제 안심해도 되겠어. 드디어 제대로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는걸? 그래서 나를 찾으러 온 거야? 아니면 바다 깊은 곳에 잠긴 수수께끼를 찾으러 온 거야? 걱정 마. 이 저택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너 혼자 둘 수는 없으니 말이야. 화원의 바다 사과와 붉은 해파리 꽃은 어디에 쓰이나요?
붉은 바다 사과는 아름다운 사신이라고도 불리지. 그 사신에게 가벼운 키스라도 받는다면 가볍게는 신경마비나 익사하는 듯 숨이 막히는 증상으로 끝나지만 심한 경우 목구멍이 타고 장이 꿰뚫려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돼. 해파리꽃은 붉은 해파리를 열매처럼 맺는 아이야. 아주 작은 해파리들이지만 그 독성은 아주 강력하지. 가볍게는 환각을 일으키는 정도로 끝나지만 심하면 척추신경계에 반응을 일으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다가 멋대로 경련을 일으키게 돼.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이 두 가지 식물은 모두 역대 피살리아의 가주들이 정성껏 길러낸 가장 치명적인 식물들이야. 대대로 전해져 지금도 포르티비노 성의 화원을 끝없이 수놓고 있어. 제 추측이 맞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수수께끼의 빨간 사과는 바다 사과, 세 번째 수수께끼의 페도라는 붉은 해파리예요. 첫 번째 수수께끼의 세이렌의 노래에서 산 꼭대기에 박아놓은 왕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는 저택을 암시해요. 성은 절벽 위에 있고 왕관처럼 날카로운 윤곽의 지형 사이로 폭포가 흐르죠. 소녀들은 뭔가에 속아서 포르티비노 성으로 향했어요. 오르골에 뒤틀린 주파수는 유령 소녀의 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 소녀들은 피살리아의 저택에서 독약에 의해 희생된 거겠죠. 그런데 피살리아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제가 아는 당신 또한 이유 없이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지를 리 없고요. 당신은 타인의 불행을 즐거움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을 텐데. 그러고 보니 유령 소녀 이야기와 완벽히 일치하는 피살리아의 전통, 성녀의 시련이 있었죠. 성녀의 시련은 명식의 속삭임에 저항하기 위해 진행되는 의식이에요.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지닌 성녀를 뽑아야 하니까 분명 특별한 방법을 사용할 테고요. 여기까지 추리해낼 줄이야.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맞아. 유령 소녀의 수수께끼는 바로 성녀의 시련의 진상이야. 역대 성녀의 시련에서 배어나온 피눈물은 저택에서 뒤틀리고 숙성돼 유령의 바다로 변했어. 그 시간들은 이곳에 겹겹이 얽히게 됐고 피살리아의 비밀스러운 과거는 상처처럼 그 틈새 사이를 기어오르지. 난 기꺼이 너와 함께 이 썩어빠진 흉터를 파헤치고 이곳에 봉인된 과거와 미래를 펼쳐 자세히 살펴볼 생각이야. 만약에, 정말 만약의 일이지만 그 흉터가 나한테 손을 뻗쳐서 내 피와 살을 함께 뜯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거해야 한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아. 내가 널 성당으로 데려간 후부터 넌 나와 피살리아 전체를 다 꿰뚫어 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난 네가 거꾸로 선 탑의 혼돈을 씻어내고 거꾸로 매달린 하늘과 바다를 바로잡은 걸 직접 봤어. 게다가 보잘것없는 나를 네가 심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더없이 큰 영광이거든. 수수께끼는 심해에 있고 그 해류는 아주 거셀 거야. 어때?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보겠어? 좋아. 그럼 함께 둘러보자. 바다에 들어가면 항상 네 곁에 바짝 붙어 있을게. 다른 독이 네 발목을 붙잡게 하진 않을 거야. 넌 내 눈에 든 사람이니까.
위험한 심해를 헤엄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한 행동이지. 난 화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까지나. 준비됐어? 가자. 유령의 바다로. 끝없는 바닷물이 저택을 침몰시켰지만 난 최후의 희미한 빛을 지켜냈어. 빛이라는 건 완전히 어둠에 삼켜지기 어려운 법이지. 단 한 줄기의 빛이라도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으니까. 나 칸타렐라 피살리아, 그대에게 포르티비노 성을 자유롭게 드나들 것을 허락한다. 나와 함께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보자. 어느 정도는 과거로 돌아왔군. 잘했어. 유령의 바다에 드러난 과거가 완전한 진실인 것만은 아니야. 유령의 바다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거든.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돼. 시간의 틈새에 갇힌 유령이여,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유령들이 빛으로 떠날 수 있게끔 도와주자.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 신성한 칼날. 모든 소원을 이뤄준다라. 뭔가 익숙한데? 소녀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에 속아 저택에 온 거군요. 칸타렐라, 당신은 직접 참가했던 사람이면서 왜 수수께끼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미 뒤틀린 주파수 속에 있어. 우리가 그때 있었던 성녀의 시련에 대한 진실을 찾길 바라는 것 같아. 이건 역시 유령 소녀의 수수께끼인 거지. 성녀의 시련이 진행되면 그 어디에든 존재하는 시면이 은밀하게 모든 것을 감시해. 그리고 소노라가 그 감시의 눈도 복원해냈다는 게 느껴져. 내가 과거를 전부 털어놓는다면 소노라의 혼란이 생겨
붕괴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지도 몰라. 난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위험한 시도는 할 수 없어. 이 바다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함께 자세히 알아가 보자. 반짝거리네요. 성녀의 시련은 피살리아의 전통으로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딸을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지. 그중 일부는 시련의 위험성을 듣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딸과 비슷하게 생긴 소녀를 구해 대신 참가시켰어. 아이들의 가족에게 목돈을 쥐어주거나 솔깃한 약조를 하는 방법으로 말이야. 늙은 가주는 그 모든 걸 암암리에 통제했어. 그 사람은 바꿔치기한 피살리아의 사람들을 모두 열등한 돌이라고 불렀지. 암묵적으로 참여를 승낙받은 대체자들은 어느 정도 잠재력을 가진 원석이었고 그들을 잘 다듬어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 그는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 반드시 피살리아 가문에서 성녀를 탄생시켜야만 했으니까. 골치 아프네. 신성한 칼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뛰어볼까? 골치 아프네. 뛰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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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본 듯한 책이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전처럼 알맞은 책장에 꽂아주면 돼. 어디에나 존재하는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소녀들은 자신들만의 비밀 신호를 정했어. 특별한 노래를 흥얼거리기, 색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2초 간격으로 3번 노크하기. 모두 차가운 심해 속에서 서로를 보듬으며 이겨낸 시간이었지. 빽빽하게 모여있는 작은 물고기들 중
내일 또 누가 떠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넌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니까. 피살리아는 독약의 대가로 종가와 분가를 막론하고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독약을 접하게 해. 오랜 세월 동안 독을 가까이 하게 해서 내성을 기르는 거지. 처음 고통을 견뎌내면 그 후에는 웬만한 독극물론 우릴 죽일 수 없게 돼. 우리들 자체가 독을 주입해 만들어진 독약이니까. 이제 괜찮아. 편히 쉬렴. 인력. 설정. 환상의 바다야. 과거의 소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크를 3번 해보자. 똑, 똑, 똑 하고. 위험한 건 없어. 거친 해류 사이에서 숨을 돌리기엔 충분할 거야. 몰아치는 폭풍이라 해도 그 중심에는 고요한 태풍의 눈이 있지? 바닷속도 마찬가지야. 여긴 한번 돌아봐도 괜찮겠어. 생각을 정리하거나 잠시 쉬기엔 나쁘지 않은 곳이니까. 출신과 성격은 각자 다를지언정 모두 굳센 아이들이었어. 독약에 희생되는 순간까지도 아름다운 자유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강인했지.
어린 소녀들은 늘 생각이 많은 법이지. 몸은 감옥에 있어도 마음만은 날개를 달고 머릿속에 가득한 환상과 함께 날아올랐을 거야. 그런 생각을 종이에 적고 단 한마디,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전부 녹여서 상처를 보듬어줄 사탕으로 만들었을 테지. 그래서 이렇게 달콤한 환상으로 가득한 책장이 있었던 거고. 뛰어볼까? 잠깐, 문을 열기 전에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어? 바닷물이 문으로 밀려와서 모든 것을 덮치는 모습. 지금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우린 아직 심해에 온 건 아니니까. 그럼 해파리가 무슨 말을 할지 확인하러 가볼까? 그래, 노크 3번 잊지 마. 어둠은 미지의 것이고 두려움은 미지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지. 이런 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곁에 있는 힘이. 흔들리는 작은 해파리들아, 이 희미한 빛으로 해역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겠어? 보아하니 우리 둘이 한 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독성이라면 붉은 해파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지. 익숙한 냄새야. 붉은 해파리 한 마리가 저 아래쪽에 숨어 있어. 해파리는 무리를 벗어나 홀로 남으면 조심스럽고 예민해지는 동물이지만 걱정할 것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니까. 익숙한 책장이네. 그런데 이번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 책을 2권이나 요구하다니. 과거 한 권, 그리고 현재 한 권. 원하는 건 늘 우연히 손에 들어오곤 하지. 운이 나쁘지 않은걸? 여기는 지식의 감옥일까? 아니면 부풀어 오른 허무의 공간일까? 너라면 두 눈으로 여기 숨겨진 계략을 간파할 수 있을 거야.
뛰어볼까? 골치압 이상 낙하 절단 신신 집중 과거가 벗고 남은 허물이야. 이제 한 곳 남았네. 현재가 투영된 허영을 찾으면 돼. 이 녀석은 어떤 책이든 가리지 않아. 두 권을 다 모았네. 과거와 현재의 책을 찾았으니까 이제 문 뒤에 숨겨진 미래를 찾아보자. 뛰어볼까? 뛰어볼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뛰어볼까? 놀라서 도망쳐버렸네. 독성은 강한데 예민하고 나약해 빠졌어. 어쩔 수 없지. 이 장애물들부터 해결해야겠어. 침투, 파면, 절단! 처리할게요. 입력. 재밌네. 내 앞에서 사라져! 헤파노는 토끼처럼 겁이 많았지만 또 그만큼 부드러운 아이였어. 늘 만드라 뒤에 숨은 채로 새빨개진 얼굴을 딱 절반만 쭈뼛거리며 내밀곤 했지. 눈물이 많은 아이였어. 수은이 든 홍차를 나한테 가져다주는 순간에도 울음을 참지 못하는 바람에 눈물이 찻잔 속에 떨어졌지. 난 헤페논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 애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내가 그 홍차를 마시지 않는다면 어디든 존재하는 시면이 우리 둘을 통째로 삼켰을 테니까. 나쁘지 않은 맛이었어. 바다 사과보다 조금 약한 정도였지. 약간의 장렬감과 어지러움, 그리고 두통이 전부였거든. 그 애의 눈물 속 독소가 수은을 중화시킨 건지 내 몸이 독에 익숙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금방 회복했어.
그래야만 실현에 참가한 소녀들이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 미안, 추태를 보였네. 과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잖아. 안 그래? 느껴져. 그 해파리는 위로 도망쳤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전부 드릴게요. 부디 유용하게 쓰시길. 원하는 건 늘 우연히 손에 들어오곤 하지. 작은 해파리가 보여.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조급해하지 마. 다들 가장 독한 해파리를 원하는 모양이야. 때늦은 집착은 판단을 흐리게 하지. 신심 집중! 슬쩍! 뛰어볼까? 반짝거리네요. 골치 아프네. 신성한 칼날. 만드라. 역시 이름만큼이나 곱고 치명적인 꽃이었구나. 아, 오해하지 마. 치명적이라는 건 피살리아에게 있어 최고의 칭찬이니까. 만드라는 가주의 모든 가르침을 따랐고, 심지어 피와 살을 깎는 인내심으로 가문의 규칙을 준수하며 틀에 박힌 삶을 살았지. 난 그 아이가 가문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알고 있었어. 비록 전부 무의미한 일이었다고 해도 말야. 그래서 그 애가 붉은 해파리꽃 즙을 묻힌 스콘을 가져다 줬을 때 난 망설임 없이 입에 넣었어. 해패놈보다 강인하고 결의에 찬 그 눈빛 뒤에 망설임과 회피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지. 익사하는 것처럼 숨이 막히더니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떨리면서 의식이 희미해진 순간 환각처럼 햇살 가득한 해변에서 아무 걱정 없이 노니는 자유로운 새가 된 우릴 봤던 것 같아. 그 후에 난 깨어났어. 그리고는 깨달았지. 아직도 차디찬 바닷속에 있다는 걸. 뛰어볼까? 바람처럼. 독이 배어 나오는 걸 보니 이제 결투를 벌일 준비가 된 것 같네. 그런데 난 불필요한 싸움은 좋아하지 않아서 말이야. 나한테 그 아이를 넘겨주겠어? 조심스럽게 내 손 위에 올려놔줘. 괜찮아. 나한테 독이란 전부 무의미하니까. 과거의 해파리가 지금의 나한테 해를 끼칠 리 없잖아? 착한 아이구나. 분명 너도 많이 아플 텐데. 걱정하지 마. 이런 일은 어른한테 맡기면 돼. 이것 봐. 괜찮을 거라고 했지? 자, 이제 계속 가보자. 해파리들은 말을 할 수 없어. 그저 물결을 따라 떠다니면서 자신의 희미한 빛으로 끝없는 어둠을 밝히려 노력하지. 그리고 이젠 그 작은 빛이 먼 옛날 바닷속 어둠을 뚫고 우리 눈앞을 비추고 있어. 세찬 파도는 모든 빛을 집어삼키려 했. 맹독의 속삭임은
날개를 부러뜨리려 했지. 사탕발림 같던 환상은 책장에 갇힌 채 천천히 메말라버린 눈물이 된 거야. 이화 낙하. 괜찮아. 지금 네 앞에 멀쩡하게 서 있잖아. 온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불합리한 규칙에 눈 감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내 방식대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야. 주작의 심판. 문 뒤에서 답답한 숨결이 느껴져. 깊은 바닷속을 떠도는 속삭임과 희미한 피냄새가 섞인 마른 눈물 자국. 심해에 도달했어. 밀려오는 바닷물을 맞이할 준비는 됐어? 바닷속은 아주 어두우니까 나한테서 멀리 떨어지면 안 돼. 마지막 공연 곧 시작돼. 딱 맞는 페도라 없어. 찾아줘, 페도라. 그냥 옛날 일이 떠올랐을 뿐이야. 괜찮아. 이곳에 들어서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 어쩌면 나는 아직 너무 약한 걸지도 모르겠네. 이곳은 과거와 미래, 꿈과 현실이 깊게 뒤섞인 곳이야. 그 빛은 혼란스러운 주파수에 얽혀 있어. 인내심이 필요해. 재밌네. 다 보인다. 신심 집중. 이화 낙하. 급하시군. 처리할게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조급해하지 마. 바닷속 세상에 빠지고 싶은 거야. 신심 집중.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뛰어볼까?
무대 뒤를 샅샅이 뒤져봤어. 작은 틈새도 빠짐없이 찾아봤고 페도라는 아무래도 여기 없는 것 같아. 뛰어볼까? 골치 아프네. 뛰어볼까? 마지막 공연의 막이 곧 오른다. 춤을 춰라. 그리고 싸워라. 너잖아, 성녀의 왕관이. 너희 중 한 사람에게 내려질 테니. 페도라 있어. 가족. 뛰어볼까? 페도라, 고마워. 이상하지만 그래도 고마워. 마지막 공연 이제 시작해도 돼. 앞으로 가. 가까워. 잘 보여. 마음 편해. 공연 시간이야. 조명 필요해. 켜줘. 불. 주파수가 너무 혼란스러운걸. 숨을 가다듬고 다시 시도해보자. 당신이 아니에스군요. 편지를 보낸 말 못하는 소녀 A이기도 하고요. 저를 칸타렐라한테 데려가고 싶은 거죠? 조심하는 게 좋아.
피살리아 가문은 보통이 아니잖아. 그러게 말이야. 에글라 타운에 그런 짓을 하고도 감히 여기로 다니. 길을 잃은 망령이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조심하는 게 좋아. 피살리아 가문은 보통이 아니잖아. 그러게 말이야. 에글라 타운에 제가 아는 칸타렐라는 아주 강인한 사람이에요. 혼란스러운 속삭임에 빠져도 그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리는 작은 해파리들아, 이 희미한 빛으로 해역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겠어? 조심스럽게 내 손 위에 올려놔줘. 나 칸타렐라 피살리아, 그대와의 모든 약속을 중시하고 지킬 것을 맹세한다. 오직 너만이 닿을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야. 자, 이제 계속 가보자. 넌 온갖 방법으로 나를 속였다. 그렇게 고심해서 계획한 끝에 얻은 게 무엇이냐? 오명만 얻었지. 안 그런가? 네가 감당하지 말았어야 하는 오명 말이다. 아직도 네 어린 시절이 기억에 선하다. 가장 어리고 가장 사랑받지 못한 채로 늘 외롭게 가마솥을 만지작거리던 피살리아의 구성원이었지. 창가를 스쳐 지나가는 새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미소 짓던 아이 말이다. 이곳이 싫은 게지. 하지만 피살리아라는 혈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 넌 악몽 속 감옥 같은 이곳에 평생 갇혀 있어야 할 거다. 피살리아의 규칙이 죽도록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규칙을 지켜야 하겠지.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 어깨가 무겁지는 않으냐? 나한테 맡기거라. 그러면 곧 홀가분하게 너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기껏 좋은 꿈을 꾸도록 도와줬는데 왜 아직도 날 괴롭히는 거지? 당신도 흐뭇하게 지켜봤잖아. 내가 그들을 짓밟고 영광의 계단을 올라 가시관을 쓰는 모습을 아직도 만족하지 못했나? 환상은 독이라고 부를 수 없다. 거짓된 거품도 언젠간 꺼지겠지. 바로 지금처럼 말이다. 거짓된 환상이라도 아름다운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속삭임으로 일그러진 당신의 집념은 저택을 뒤덮는 그늘을 만들어내서 존재해서는 안 될 허망함으로 그 안을 가득 채웠지. 나한테는 속삭임에 빠져든 당신의 고통이 느껴져. 다시 한번 도와줄게.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도록.
골치 아프네. 심연이 그 그리고 그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밝은 빛이지. 날 믿어주고 작은 등불 사도에 힘이 가득 찼어. 다시 강렬하게 빛날 수 있을 거야. 악수를 다 보인다. 인력. 재밌네. 지금이야. 이제 더 강렬하게 빛내줘. 심심 집중. 혼돈의 속삭임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 변이된 집념이 다시 그늘 속으로 숨을 거야. 골치 아프네. 좀 더 있어줄까? 용기는 칭찬할게. 간지러운데? 인력. 뛰어볼까? 급하시긴. 지금이야. 늙은 가수의 집착을 쏟아게 해주자. 부숴버려. 신성한 칼날. 심심 집중. 늙은 가주여, 난 당신에게 좋은 꿈을 선사했을 뿐 아니라 당신이 가장 중요시 여기던 일들도 잘 완수해냈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이에게 피살리아의 진정한 믿음을 맡겼고, 거꾸로 선 탑에 있는 명식의 거짓말도 밝혀졌지. 그 속삭임은 더 이상 우리 귀를 맴돌지 않을 거야. 아이들도 더 이상 시련으로 고통받을 일 없을 거고. 그러니 당신도 이제 명식의 속삭임에서 벗어나길 바래. 아무래도 네 눈을 속일 순 없겠네. 우린 모두 인간들이야. 눈도 있고 코도 있잖아. 그 지옥 같은 시련 속에서 칸타렐라 언니가 환상으로 우릴 구해줬어. 애초에 그건 잘못된 기대였어.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비약이 숨겨진 곳. 우린 공포를 삼키며 어둠에 빠졌어. 여긴 아무것도 없어. 어두운 심연과 우리 자신. 비약은 피눈물에 젖고
낙약은 꿈처럼 달콤해지지. 마침내 우린 어둠을 뚫고 계단을 올랐어. 칸타렐라 언니는 가주가 된 이후로 우리 저택 깊숙한 곳에서 보호해줬어. 밖에는 수도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조사하고 있었지. 섣불리 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체리는 집이 너무 그리워. 다행히 칸타렐라 언니가 우리를 위해 회원의 밤을 열어줬어. 매년 이날 밤이 돌아오면 우린 가면을 쓰고 조용히 고향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을 살짝 볼 수 있었지. 활기차고 건강한 타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놓였어. 모두들 오늘 밤만 지나면 영원히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월계관을 쟁취한 자가 오늘 밤의 주제를 해결했고 나와 함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약을 만들어줄 거야. 거꾸로 선 탑에 있는 명식의 거짓말이 밝혀진 후로 외부의 주파수와 정세가 바뀌기 시작했어. 네가 리나시타에 온 다음부터 수도에는 자신들의 앞가림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세가 꺾였지. 당분간은 피살리아 가문을 지켜볼 힘이 없을 거야. 저택은 명식의 속삭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이야. 여기 갇혀있던 역대 가주들과 시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죄 없는 소녀들. 그 주파수들은 모두 명식이 소멸하는 순간에 폭발했어. 그들을 가둔 속삭임은 이미 사라졌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두려움과 고통, 원망과 깊은 슬픔은 그 한순간의 폭발과 함께 뒤틀리면서 새로운 감옥을 만들었지. 내면의 굴레는 외부보다 더 무겁기 마련이야.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힘을 모아 그 굴레를 깨뜨렸어. 이제 아이들을 집에 돌려보낼 때가 된 것 같아. 널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었어. 나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었지. 그래서 난 주최자의 자격으로 유령 소녀라는 주제를 정하고 직접 회원의 밤에 참가한 거야. 그렇게 혼자서 유령의 바다를 뚫고 나가 수수께끼를 푼 다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약을 손에 넣었다고 말하려고 했어. 그리고 한밤중에 유령의 춤을 추는 동안 비약을 사용해서 그 아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었고, 네가 나타난 건 얼핏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필연이었어. 그 편지는 내가 보낸 게 아니야. 하지만 누가 널 데려온 건지 알 것 같기도 해. 네가 이상 주파수의 피해를 받는 걸 그 애도 바라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 애는 왜곡된 소노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 그래서 주파수와 일체화된 지 이미 오래였고, 처음 그 편지와 네 이상 증세를 봤을 때 난 네가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느꼈어. 유령의 바다에서 넘쳐나는 주파수가 특수한 체질을 가진 너한테까지 영향을 미친 거야.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네.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 깊은 바닷속은 물살이 아주 급해. 해초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나조차도 거기 얽매여 빠져나올 방도가 없지. 그 해초에서 날 풀어주고 함께 거친 해류를 건널 사람이 바로 너였던 거야. 네가 있어주니까 비약을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쉬워졌어. 내가 말했지? 재료나 공정도 중요하지만 약을 만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내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칸타렐라 언니,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이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의지할 때도 됐잖아. 그래. 방랑자, 하나만 더 부탁하고 싶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약을 써서 아이들을 돌려보내줄 수 있을까? 피살리아라는 이름이 가진 악명 때문에 사람들은 나한테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어. 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길 바라지 않아. 너는 월계관을 쟁취한 자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올바르지 않은 일을 바로잡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도 가지고 있어. 네 손을 거친다면 사람들의 신뢰도 분명 더 높아질 거야. 만약 수도회가 나중에 이 일을 제기하려고 해도 네 정체와 능력 때문에 더 따지지도 못하게 되겠지.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있어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약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비약을 쏟아붓는 게 더 그럴듯하게 보일 테니까. 명성은 파도 위의 물거품일 뿐 나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게다가 사람들이 피살리아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건 그리 나쁜 일이 아니거든. 이 가문에는 거대하고 뿌리 깊은 어둠이 있어. 그 관습과 전통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해. 얘들아, 짐을 챙겨. 언니랑 방랑자가 집에 데려다 줄게. 칸타렐라 언니, 늘 돌봐줘서 고마웠어. 우리가 떠나면 언니 혼자만 남을 텐데. 언니 혼자 항상 이 부담을 짊어질 필요는 없어.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해. 같이 시련을 겪었을 때 우리 둘이 얘기했었잖아. 여기서 멀리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이름을 숨기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이젠 이 차가운 저택에 홀로 남아서 언니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 하니까. 내가 가주인 한 수도회가 과거의 일을 따지기는 어려울 거야. 시련의 전통도 다시 생기지 않을 거고 다시는 무고한 생명을 해칠 일도 없겠지. 나 한 사람의 자유를 대가로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야. 가자. 시간이 됐어.
수수께끼는 풀렸어요. 이게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약이에요. 오늘 밤은 잊지 못할 것 같네. 진짜 원 없이 잤네. 이상한 냄새가 사라졌잖아. 이제 좋은 향기만 남았어. 있잖아, 내가 엄청 멋있는 꿈을 꿨거든. 꿈속에서 귀여운 에코들이랑 춤을 췄어. 미안. 아직 내가 나타나면 안 될 때였나? 알았어. 다시 자러 갈게. 다 회복된 것 같네. 다행이야. 밤이 이미 깊었는데 괜찮다면 내 저택에서 하룻밤 쉬는 게 어때? 물론 나야 영광이지. 네가 있어주니까 이 큰 저택이 덜 외롭게 느껴지네. 피살리아가 지켜온 대의는 명식의 정신적 간섭에 저항하고 수호신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지키는 거야. 시련이 그토록 잔혹했던 것도 의지가 굳은 성녀를 뽑기 위해서였지.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만이 심해의 속삭임을 뚫고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역대 가주들의 소행은 모두 대의를 위해서였지만 그 대의를 위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야만 했어. 하지만 난 필요한 희생이라는 이름 하에 타인의 의지와 어긋나는 행위를 반복하는 일을 인정할 수 없었어. 그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잖아. 불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유 없이 장작을 태워버려서는 안 되지. 인간은 장작이 아니니까. 맞아. 신권의 검을 꽉 잡고 나보다 더 강력하고 적합한 공명자의 존재를 감지했을 때 난 또 다른 가능성을 봤어. 나는 수호신에게 내 2차 공명의 힘을 그 사람에게 넘겨달라고 부탁했지. 분리의 힘을 가진 수호신은 처음으로 내 융합 제안에 동의했고, 그렇게 내 힘을 그 공명자와 융합시켜 명식과 사투를 벌이도록 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짧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명식은 생각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였어. 난 성녀의 시련 없이도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주가 됐고, 그렇게 피살리아의 가주로서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장악하고 있어. 명식이 경계심을 풀도록 수도회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수호신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명식을 물리칠 방법을 찾고 있었지. 널 찾을 때까지 말이야. 나도 너처럼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을 뿐이야. 이미 선택한 이상 끝까지 가야겠지. 게다가 네가 겪은 일에 비하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걸. 넌 거꾸로 선 탑의 명식을 물리치고 리나시타 사람들과 소녀들 그리고 날 구해냈어. 소녀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명식의 속삭임이 피살리아 저택에 울리는 일도 이제는 없게 됐지. 수도회가 물러났으니 리나시타의 하늘을 가리던 그림자도 점차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어.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 평온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바로 네가 만들어낸 기적이야. 이 정도의 노고를 베풀어 주었으니 피살리아의 가주로서 너한테 어울리는 비약을 주는 게 당연하겠지?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비약? 공명 정도로 봐선 너한테 이런 비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돌을 금으로 만드는 비약은 어떨까? 나 칸타렐라 피살리아, 가문의 모든 것을 그대에게 바칠 것을 맹세한다. 모든 비약과 모든 비밀까지도. 우리 사이에 서로가 가진 걸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하루 종일 바빴으니까 지금 너한테 제일 필요한 건 달콤한 꿈이겠지? 이건 내가 새로 만든 정신을 안정시키는 비약이야. 자엽자귀나무의 꽃잎을 더해서 은은한 향이 꿈에서도 오랫동안 여운을 남길 거야. 짜장.